정치평론가 이강윤이 함께하는 국민라디오 이강윤의 오늘. 진짜 인터뷰. 아프리카 TV 만든 분이시고요. 김근태 재단의 부이사장, 그리고 민주당에서 IT 부분 아주 전문가이자 소통에서도 탁월한 능력을 인정받았던 분이죠. 인터넷 소통위원장 맡고 계셨던 문용식 전 위원장 연결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 위원장님?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조금 지체됐습니다. 바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세월호 참사 국면에서 청와대와 정부의 무능에 절망할 대로 절망했고요. 이럴 때 제1야당인 새정치연합이 조금 더 자기 역할을 해줬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서운한 여론이 상당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당연하죠. 새정치연합이 너무 많이 부족했어요. 네. 제 역할도 못하고 목소리가 지금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존재감 상실하고 국민 눈치만 본다는 얘기가 너무 많아요. 예. 이건 야당이 할 태도가 아니죠. 네네. 유족들 그 고통받는 현장에서 좀 공감해주고 위로해주는 것은 기본이고. 네. 야당이 뭡니까? 정부 잘못하면 꾸짖고. 네네. 더 잘하게 채찍질하는 게 야당인데. 그렇죠. 정부 대응 측에 문제가 있으면 그걸 적극적으로 제기를 했어야 하는데 그걸 눈치만 보고 지금 허송세월 하고 있는 거죠. 참 안타깝습니다. 예, 전국적 추모 분위기와 구조가 급하다는 것은 알겠는데, 그러니까 정쟁으로 비칠 것은 말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들, 미진한 것들을 좀 해줬으면 좋았겠다. 지금 죽은 자식 만지기긴 하지만 앞으로라도 좀 안 그랬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첫 질문으로 해봤고요. 안산 단원고 희생자 유가족 모임, 그리고 야당, 시민단체 등에서 지금 특검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특검이란 결국 여야 합의에 의한 정치권에서 풀어나가야 할 숙제인데 어떻게 하면 관철해낼 수 있다고 보십니까? 예, 지금 새누리당도 특검 받겠다고 했죠. 말은 그렇게 하고 있죠. 네. 특검이든 국정조사든 특별법이든 뭐든지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고요. 게다가 이제 유가족 중심으로 전국적인 서명운동, 사고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을 요구하는 서명운동 중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특검은 여권이 소극적일 수는 있을지 몰라도 이 사건 자체가 너무나 큰 국민적인 공분을 사고 있기 때문에 특검을 할 수밖에 없을 거고요. 그 시점을 놓고서 약간의 디테일한 그런 공방은 있을 수 있죠. 전체적으로는 지방선거 끝나고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문 전 위원장께서는 일단 특검은 어떻게든 될 거라고 보는 쪽에 좀 무게를 두시는군요. 네, 그런 식으로 합의가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죠. 이게 쟁점을 말씀하십시오. 쟁점을 들어보니까 여야가 합의해서 처리한 상설특검법이 있어요. 네, 그게 6월 19일부터인가 발효가 되죠. 예, 그게 6월 중순에 이제 발효가 되는 모양인데, 이제 거기에 기준해서 진행하자 하는 요구가 있고, 그러지 말고 지금부터 준비를 해 나가자 이런 시기상의 쟁점이 약간 남아 있지. 특검이 여야 합의로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통령은 거듭해서 국가 개조 이거 부르짖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장관들 모아놓고 숙제 내주면서 4시간 반인가 또 막 브레인스토밍 한다고 막 얘기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국가보다는 정부를 바꿔야 된다고 보는데, 용어에 어따 근다고 치고 국가 개조 플랜을 공무원 손에 맡겨두면 결국 기존의 관료적 발상 또 한 번 되풀이되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지금은 국가 개조를 얘기할 때가 아니죠. 이게 박근혜 대통령 전형적인 유체 이탈 화법인데. 아니, 대통령 자신이 국가의 최종 책임자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대통령 자신의 리더십이 뭐가 문제가 있고, 자신의 이 지금까지 국정 운영 철학의 기조에 뭐가 문제가 있는지, 자신부터 개조하고 자신부터 반성해야 될 일이지. 자기는 국가로부터 동떨어져 있는 전혀 상관없는 존재라는 그런 투로 국가 개조를 얘기를 하면 책임 있는 대통령으로서 이건 말할 그런 자세가 아니죠. 이런 점에 국민들이 너무
절망하고 분노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역시 그 민주당 새정치연합의 전략가 그리고 이론가다우십니다. 그러니까 박 대통령이 국가개조론을 말하면서 자기는 은근슬쩍 초월적 지위로 빠져버리고 자기한테는 문제가 없고 빨리 고칠 방안들 내놔라 이런 식으로 비껴 앉아버렸다 이 말씀이죠. 그렇죠. 그거 이전에 자신의 생각을 바꾸고 자신의 리더십을 개조할 그것을 찾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인터뷰를 정치부 기자들한테 한 줄로 요약하라 그러면 문용식 위원장께서 국가 개조가 아니라 박근혜 개조를 먼저 해야 한다. 이거를 제목으로 그렇죠. 뽑으면 되겠네요. 예. 요즘 시쳇말로 너나 잘해죠. 네. 이 상중인데 제가 크게 웃어서 죄송합니다만 너무나 순간적으로 재치 넘치는 압축적인 말씀을 들으니까 약간 웃음이 나왔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너나 잘해. 청와대에다 대고 너나 잘해. 그럼 되겠네요. 그렇죠. 세월호 참사를 말이에요. 범여권이라고 그냥 제가 통칭하겠습니다. 극우 보수 이런 쪽일 텐데 정치적 프레임 또는 진영 논리로 슬쩍 바꿔치려는 움직임이 며칠 전부터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는데 이런 움직임 어떻게 대처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참 대응책을 따지기 전에 너무나 좀 슬픈 일이죠. 이런 정치 유불리를 떠나서 이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금도가 있는 법 아닙니까? 그렇죠. 어떻게 유가족을 불순세력 취급을 하고 어떻게 지금 이런 시국에서 촛불 추모 시민들을 종북 운운하는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얼마 전에 미국 교포들 뉴욕타임즈 광고하니까 교포마저 종북 운운하던데. 조금 전에 그 얘기 다뤘습니다. 그랬었나요? 이래서는 안 되는 법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데 야권에서 지금 세월호 이 참사를 놓고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면 이걸 정치에 이용한다는 그런 소리를 들을까 봐서 걱정하는지 오히려 좀 소극적이잖아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인간이기를 거부하는 이런 정치권의 여권의 이런 대응이 나오면 이 야권은 시민사회 단체 양심적인 세력하고 적극적으로 연대해서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죠. 피할 일이 아니고 시민사회 연대해서 꽤 정면으로 돌파해 나가야 한다 이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선거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새정치연합 광역 후보 공천이 이제 어제 전라북도 끝으로 해서 마무리가 됐어요. 그런데 광역, 기초단체 모두 지금 공천 결과 놓고 그냥 잡음 수준 이상의 파열음이 나오고 있고 안철수 대표는 아직도 사태를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는 듯한 말들을 하는데 단도직입적으로 질문하죠. 광주시장 전략 공천 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언제 어느 때나 전략 공천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갈이는 필요한 거고. 그리고 선거 전략상 컨셉에 맞는 여보세요? 전화 상태가 조금 방향을 타나요? 여보세요? 청취자 여러분, 다시 전화 연결을 해보든지 하겠습니다. 핸드폰이 이런 점이 좀 무서워요. 그래서 유선 전화 확보를 부탁드렸는데 오늘 지금 문용식 위원장이 세미나 중에 잠시 발제자는 아니고 토론자라 그래서 제가 잠시 나와서 좀 통화를 하자 이랬거든요. 그런데 현장 상황이 어떤지 모르겠는데 전화 상태가 좀 그랬습니다. 유선 전화를 확보하지는 못했었고요. 게시판에 보니까 이녀라는 닉네임을 쓰신 분 다시 연결됐습니까? 어디까지 얘기했죠? 광주시장 전략 공천 필요는 한데까지 얘기했어요. 근데 하는 행태가 너무 당당하지 못해요. 필요하면 당당하게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숨어서 무슨 도망가듯이 비겁하게 하는 이런 행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필요에 따라서 했으면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돌파를 해야죠. 그럼 미리 내려가서 이러이러하니 윤아무개를 또는 저기를 해야 한다. 그렇게 할 거예요. 좀 당당하게 밝히고 우리는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도와주세요. 라고 그렇게 해야 될 일이 일종의 특이하듯이 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결정을 했으면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주말에 갑자기 예정이 없이 부랴부랴 내려가나 봐요. 예. 둘이 간답니다. 광주에서 난리가 났죠, 지금. 그러니까 둘이 간대요, 광주에. 예,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될지 어떨지는 모르겠어요. 예. 요 질문을 우선 드려야겠네요. 시간이 간당간당해지고 있어서요. 이번 육사 선거는 어차피 그 명백히 세월호 참사 그 영향권 아래에서 치러질 것으로 봅니다만 야권이 반사 이익에 기댈 상황은 아니다 이런 견해가 많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거기에 동의하고요. 네. 국민들이 지금 정말 분노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분노의 화살의 끝이 예. 이게 현 정부로 향할 건지 어허. 정치권 전체로 향할 건지 이 사회 구조 문제로 갈 건지 그건 아직 모릅니다. 야권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이 문제를 정말 이 현 정부의 무능한 대응에 문제가 있다. 이 정권 심판해야 된다라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한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반사이익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논점이 분산되면서 정치권 전체로 화살이 날라오면은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이 함께 동반 몰락하는 뭐 이런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 정치권 전체에 문제가 있으면 그 20대, 40대 이 젊은 층들이 투표하고 싶은 욕구가 생기겠어요? 그러게 말이에요. 다 투표 기권하고 불참하고 하면 오히려 그게 반사 이익이 아니라 재앙적인 결과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이 지방선거 때는 정권 심판론을 적극적으로 제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 세미나 중에도 잠시 빠져나와서 전화 응해주셔서 고맙고요. 예. 우리 게시판에 보니까 우리 저 문용식 위원장 인기가 상당 많습니다. 어떤 분께서 그런가요? 예, 고맙습니다. 이분이 아프리카 TV 전 사장이셨다는 것 같던데 소통의 달인 그러니까 문용식 전 아프리카 대표 맞습니다. 그러면서 동의하는 시원시원하시다 속이 후련하다 이런 말씀 주셨네요. 정치인으로서의 문용식 기대를 거는 사람이 많습니다. 앞으로 주목하겠고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새정치연합의 문용식 권리당원 이자 전 인터넷 소통 위원장이었습니다.